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야당은 법안을 공포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도 행사장에서 대통령에게 고함을 치다 끌려나간 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를 모독한 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경호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존재를 공식 발표하기 최소 2주 전부터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까지 마쳤다는 미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해당 정보를 즉시 공개하지 않아서 백신 개발 등에서 국제사회 대응이 늦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파키스탄이 이틀 만에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 이어 제3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아닌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이 이르면 오늘 정부로 이송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처리가 이루어졌다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서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첫 소식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결재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태원 특별법은 오늘 법제처로 이송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제가할지 여부, 즉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국회 처리 과정이 입법 폭주였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유는 총선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2요건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또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법안 내용 재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특조위원 구성이 여당 추천 4명, 야권 추천 7명으로 구성되는 게 불공정하고 특조위가 불송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떻게 총선용 정쟁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국민의힘의 건의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를 할 생각 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족도 대통령실 앞에서 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르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존중해서 신속하게 최종 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는 15일 김 청장이 참사 당일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기소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네, 어제 한 행사장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의원은 악수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를 했고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본인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면서 경호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열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 자리에는 전주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다 말고 진행을 방해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주변의 제지에도 강 의원은 계속 고함쳤고 결국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들어올려 행사장 밖으로 퇴장시켰습니다. 야권은 경호처가 과잉 대응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듯 끌고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주목을 끌려고 고의 소란을 피웠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강성희 의원은 전북 도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속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고 당기며 고성을 질렀다며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네, 영호남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동서미래 포럼의 신년 할애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영호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사회를 변화시킬 통합형 인재를 발굴하고 힘을 합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호남 갈등 극복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룩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동서미래 포럼의 신년 할애회가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지난 대선 당시 활동한 동서화합 미래위원회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참여 인사들을 중심으로 2년 전 만들어진 시민 모임인데 행사에는 영호남의 주요 시민단체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시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주선 명예회장, 좌승희 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동서화합이 바로 대한민국의 부국강병과 부민강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석자들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통합형 인재를 발굴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결의했습니다. 동서화합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한다. 영호남이 정말 힘내서 선진국을 넘어 초인류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이념과 진영,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5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를 했죠. 여야가 나란히 또 저출생 공약을 내놓으면서 지금 본격적인 총선 민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이 5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출판 기념회를 통한 이 정치자금 수수 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 다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대해 승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인들의 이 출판 기념회 이 정치장을 모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사실상 좀 관행으로 좀 많이 굳어진 모양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뿌리 뽑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저런 개혁안을 낸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 개혁안은 어제 오늘 나온 건 그렇죠. 아니고 예. 여러 차례 나왔었고 또 예. 발의까지 됐었는데 발의하는 쇼만 했지 의원들의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거는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거 말고도 한 5가지 정도 정치개혁 과제를 내놓으셨는데 그중에 의원 정수 축소하는 거 빼고 나머지 4개 과제는 그냥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도 개헌 사항이지만 의원들이 실천하면 되고요. 네. 그 금고형 이상 형 받은 경우 세비 반납 그것도 지금 뭐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고 환수는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예. 그다음에 또 재보궐 그 사유 그러니까 규칙 사유가 있을 때는 내지 않는다. 그것도 실천하면 되고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자꾸 저 말씀을 하시면서 민주당 보러 우리 이거 할 건데 너네는 어떻게 할래? 대답해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향해서 우리 이거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당 소속원들에게 확실하게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뭐 서약을 받든지 아예 당헌상에 그냥 고칠 수 없는 이 못을 박는 이런 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상 여야 정당들이 예. 상대 당을 보고 정치를 하지 마시고 그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시면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을 실천할 정부를 움직여서 정책을 실천할 힘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하시면 되고 지금 의석수도요. 예. 국민 여론을 따라오게 만들면 민주당이 의석수 갖고 무리를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석수 작으면 작은 대로 국민을 향해서 그 국민들이 그 필요한 그런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시면 예. 저는 충분히 이 여소야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5개 개혁안. 이게 불체포 특권은요. 20대 때 강원랜드 수사를 받았던 권성동 의원이 이미 자기가 말을 하고 실천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나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바로 판사 앞에 갈래 그래서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그냥 하면 되고요. 네. 재판 기간 때 세비를 반납한다. 이건 사실 법도 나와 있고 이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그리고 국고 반납은 불가능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맨날 뭐 국고 반납한다고 어쩌고 하는 건 이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기부하는 방법밖에는 일단 없고요.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정말로 하려면은 좀 기술적으로 좀 이건 난점이 있어요. 그리고 재보궐선거 무공천은 이거 안 하면 되고요. 이건 그냥 오늘이라도 바로 당원 당규 이렇게 고치겠다 해서 고치면 되고요. 예. 이건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테니까 이 야당 보고 따라와 그러면은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국회의원 정수 감축은요. 한 번도 이거 약속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이는 후보 시절에 100명이라고 했는데 네. 본인이 의원이 되고 나서는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이게 5명도 못 해요. 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빌공약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출판 이건 사실 이건 좋은 얘기인데 정치권에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현직도 그렇지만은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규제하자 그러면서 규제를 선뜻 못 하는데 사실 미국 정치에서 보면은 팩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사실은 합법적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을 해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규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이제 같은 날 저출생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뭐 아빠들에게 한 달간 뭐 출산 휴가를 주자. 또 뭐 셋째를 낳으면 1억 원 비탄감 해주자. 글쎄 제가 듣기에는 이게 좀 정당이 제대로 일을 하는 모습 같아. 요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네. 보시는데 장관까지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정말 답답했었다가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예. 늦었지만 그나마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별로 일 안 했어요. 이 문제에 관한은. 그다음에 이 정부도 지난 2년 동안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좀 이렇게 되게 지역적인 네. 것들만 나오고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를 않았는데 예. 다행히 그 이번에 양당이 이제 총선 공약으로 저걸 내놓고 있는데요. 네. 양당의 공약을 좀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이 국민의힘의 경우는 아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좀 그 편리하게 네.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제도로는 있는데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있어도 못 써먹는 정책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수준이 낮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눈치 보이는 그렇죠. 그런 문화.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게 하는 장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평가를 하겠고요. 예.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거는 못 건드렸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출산 양육 비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젊은이들이 결혼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예. 아이를 적게 낳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려면 네, 사실은 네. 주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잘 보이질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그 정책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잘 그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네. 이 주거 관련한 정책도 예.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나 국민들이 아니 저 재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라는 지적이 분명히 나올 텐데 저는 지금 이 인구 문제라는 게 복지 정책이나 소모성 그런 과제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이 문제는 좀 해결의 물꼬를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거는 해결하려면 맞아요. 물꼬를 트는 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출산 문제만 조금 더 해결이 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예. 부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연금 정책 예, 같은 거. 알겠습니다. 네. 네, 여야의 정책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엔 예. 좀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우려를 표했는데요. 당에서 나온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그래야만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나.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정 몰카 거기까지는 다 나왔던 얘기지만 아쉬운 점이 있고 걱정할 부분이 국민의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이 부분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신 의원?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정식으로 된 걸로 따지면은 네. 아직 한 달이 조금 안 됐지만 예.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정치는 이미 소모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미지 정치는 지금 끝나가고 있고 예. 본질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는 공천이고 하나는 당정 관계예요. 네네.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못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정치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바뀐 거거든요. 과연 예.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그 형법상의 예. 그 독수독과 증거법상의 독수독과 이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와 형법은 다릅니다. 물론 서로 영향을 주죠. 예. 그런데 지금 그 함정 몰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형법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법무장관이 아니고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따라서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조금밖에 바뀌지 않았으니까 네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국민의힘 당내에서 사과 요구가 나오자 이때 여당 내 기류가 어떤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진수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영남권 의원들과 수도권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 이 기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그만큼 다르다는 예. 뜻이겠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금 선거 운동을 이미 시작한 후보들 입장에서 민심을 이제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아까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서는 네. 실정법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국민정서법이 훨씬 더 무겁고 무섭다는 거를 이미 우리 국민들도 네. 정치인들도 다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돌아다녀 보니 또 정치권에 조금 있어 보니 아 이게 법만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의석 과반인 151석 이것을 총선 승리 기준으로 하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다시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대전 현실화되는 네. 모양새인데 자, 이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도망가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저렇게 인천시당 국힘당 시무식에서 짠 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등장을 한 마당에 네. 개항을 벗어나기는 이제 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비례대표제도 현행 제도로 갈 가능성이 점점 또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현행 유지 쪽으로 민주당이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국힘당 쪽에서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법을 고칠 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요. 예.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비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역구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원희룡 장관이 딱 그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런데 이제 재보궐이나 그 전에 송영길 대표가 당선됐을 때 상황을 보면 예. 원희룡 장관이 왔을 때 글쎄 유리한 바치기는 한데 이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물론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물론 유리한데 이게 구도가 어떻게 짜있느냐에 따라서는 승패를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예. 정말로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혼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의 부상 정도를 축소해서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라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피습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득이 전혀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 그 업무 엊그젠가요 복귀하시면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민주당을 향해서 자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제 우리 앞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 할 일 하자. 예. 수사는 경찰에게 맡겨놓고 우리 할 일 하자. 이러셔야 이 분위기가 정돈이 될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그걸 더 부추기는 또 묘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저는 선거 앞두고 더더욱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일단 여당은요 민주당의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는 입장이죠.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서 본인 일로 5명의 의문사한 것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 지금 피습 이후의 상황 관리를 보면은 치료와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뭐 거의 실수 내지는 실패를 한 걸로 보이는데 경찰이 이 수사를 조금 이상하게 너무나 밀행주의로 가면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은 이제 진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맞는 대목이 있는데 경찰이 또 잘못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상민 의원은 이걸 빗대 가지고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들 5명이 결국은 목숨을 끊어서 이걸 의문사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결은 좀 어렵지만 대장동 하여튼 이상민 의원의 표현대로 따르면 의문사 5명은 이건 뭐 실체적으로 존재하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고 지금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경찰의 실수가 분명히 있고요. 수사에 분명히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대목을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은 또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10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줄줄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자객 출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 당무에 복귀를 하면서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탈당 관련해가지고 당내에서 그동안 탈당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입장. 당내에서 지금 자객 공천 논란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직 공천하는 거 없는데요. 경선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자객 출마 논란은 또 양문석 전 의원 있고요. 김우영 대표 등이 지금 그 후보 검증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요. 이건 이제 검증 자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관위로 넘겨가지고 일단 검증위는 패스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공관위에서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요. 공관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공관위가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던 중에 지금은 이제 두 후에 고성으로 이제 항해하면서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진수 의원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저 장면을 보시고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근데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일단 그 강성희 의원님은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국회의원이시면 저런 방식 말고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 경호원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저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저걸 보는 국민들은 다소 강성희 의원에 대한 약간 그 동정 또 너무 과잉 경호 아니야 뭐 이런 인상을 주셨을 것 같아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저 장면 어떻게 보셨을까 그게 사실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잉 경호라고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얼마나 모양이 좋았겠어요. 이게 지금 오바마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 재임 당시에 지방 투어를 하는데 이민자 청년 하나가 이민 정책을 가지고 막 핏대를 냈어요. 소리 지르니까 경호원들이 가서 딱 이제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고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잠깐 그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는 미국 국민들이 아유 오바마 괜찮은데? 라고 그랬거든요. 어제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라면 물론 강성희 의원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 의원 말짝으로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겠어요. 진보당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할 자리는 물론 어저께 잔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경호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다 과실이 있는 거고 특히 경호 책임자, 현장 책임자의 이 지시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딱 막아줬으면 얼마나 모습이 좋았겠어요. 알겠습니다. 강성희 의원도 뭐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조금 더 세련된 경호를 아마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준석 신당 이야기도 또 한번 짚어보죠. 이 전 대표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니까 뭐 노인단체 반발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준석 대표는 혹시 이게 자기 지지층만 생각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공약을 뜯어보면은 이 교통권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시골 농어 산촌에 보면은 100원 택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이 많아지는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이것을 무임승차 이건 지하철로 이렇게 딱 포커싱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러지 말고 노인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지하철만 하지 말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을 해서 넓혀서 하는 쪽으로 그런 것도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으는데 갈등적 요소를 딱 부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잘못 판단하고 실수를 한 거 아닌가 판단합니다. 네, 가정적인 요소만 좀 부각시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혁신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젊은 층의 표를 얻기 위한 갈라치기다라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고 이거 누군가는 했었어야 될 얘기를 이준석 위원장이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누군가는 했어야 될 고양이 목에 방울 난다 그럴까요? 누군가는 총대를 맸어야 될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저출산 문제 얘기도 했는데 저출산이다 보니까 고령화 속도가 막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노인 그러니까 전국 국민 5명 중에 1명은 노인일 그 초고령 시대가 지금 코앞에 닥쳤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제도는 우리 노인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도입된 건데 지금 상황 이걸 계속 가져가면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네. 앞으로 그 얘기도 있잖아요. 법정 노인 연령을 예. 70세로 상향한다든지 네.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이게 뭐 당으로 보면 표 떨어질 얘기고 제가 욕먹을 얘기지만 이건 누군가는 지금 알겠습니다.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정책 예. 과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과제고 바꿔야 하는 건 맞지만 시기가 이때가 맞느냐 이런 지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까지 마치고서도 2주 가까이 공식 발표를 미룬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 의회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중국의 늑장 발표로 백신 개발 등 국제사회의 대응도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을 공식 발표한 것은 2020년 1월 11일. 本着公开透明以及对全球卫生安全高度负责的态度，中方的有关部门及时向世卫组织、有关国家以及港澳台地区通报了疫情信息。 하지만 중국 당국은 공식 발표 2주 전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까지 마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최소 코로나 공식화 2주 전부터 바이러스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문건을 연방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2019년 12월 28일 이미 중국 과학자들이 미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젠뱅크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자료를 등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정보는 삭제됐고 연구 내용은 논문으로 발표되지도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 초기 중국 정부가 정보 공개를 꺼려 방역망이 뚫렸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team is on the ground in China as we speak, working with local experts and officials to investigate the outbreak and get more information.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이러스 염기 서열 분석 즉시 정보를 공개했다면 진단키트와 백신 개발이 몇 주는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너 그거 알아? 충주시 3대 명물이 뭐게? 충주 사과. 하나는 뭐야? 그것도 몰라? 충주맨 김선태. 안녕하세요. 충주시 홍보도사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피플 퍼레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 혁신의 사례로 콕 집어서 칭찬한 충주시 홍보 담당 김선태 주무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모르는 분들 없다는 얘기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좀 자기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충주시에서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공무원 중 최고 스타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충주맨 김 주무관이 시정 홍보를 위해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화제가 된 건지 저희가 몇 가지를 좀 모아봤습니다. 예.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선태. 홍보 옥수수 맛있어요? 맛없어. 자, 뭐 좀 전에 화면에 나왔었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포즈를 패러디하기도 네. 하고 또 푸바오가 그 생옥수수 먹는 장면도 이런 아이디어를 다 어디서 얻으세요? 일단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중요한 건 요즘 트렌드를 좀 찾기 위해서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뉴스 이런 걸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오늘 기준으로 충주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57만 명이고요. 각 영상마다 조회수도 50만 회가 넘어섰다고 해요.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공무원이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문 유튜버 못지않게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마인드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기존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들이 알리고 싶은 것만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게 만들어보자. 마인드를 바꿔서 예. 좀 재밌고 남들과 다른 그런 영상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시는 일이 충주시 홍보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네, 유튜브에 나오는 게.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가 주변에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아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까? 이게 아픈 질문인가요? 홍보 효과에 대한 건 사실 증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게다가 저희는 간접적인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충주의 어떤 특정한 행사나 지역을 홍보한다기보다도 충주시를 알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좀 약점은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그런 예. 공공행정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영상을 보면 재미있는 영상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네. 김 주무관이 직접 악성 민원인 연기를 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네.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하러 오셨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하러 오셨나요? 여권. 신청서 작성하셨어요? 사진 좀 작으신데 다른 사진 없으신가요? 안 되는 게 어딨어. 해주면 되지.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해달라니까 그냥 해줘. 이런 식으로 이거 누가 해놨어 이거. 시민이 주인이야. 시민이 주인. 너 나와. 진정하세요. 너 나와. 나 진정하신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저께도. 지금 사실 이제 악성 민원인을 직접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이제 어떤 장면인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저희는 이제 특이 민원 대응, 뭐 네. 악성 민원이라고도 하죠. 예, 그런 예, 대응 예. 훈련을 매년 실시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훈련 영상을 실제로 연기를 하면서 찍어봤던 건데요. 사실 이게 막 현실을 100% 따라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예. 현실은 더 지독합니다. 어느 정도로 지독한가요? 그러니까 많이 순화한 건데 이게 많이 순화한 네, 거예요? 그래도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잘 돼서 기뻤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제 너무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난다 이런 공무원들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의도에서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거는 일단 투명한 공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처한 그런 어떤 민원 현실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특이 민원이니까요. 그쵸. 근데 이런 환경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약간 좀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다리 올리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직된 공직사가 경직됐다라고 본다면 네네. 좀 파격적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적받는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있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외로 자주 있진 않는데 그래도 그런 지적들이 있죠. 뭐 선을 넘는 거 아니냐, 예. 또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재미로만 하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콘텐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게 그리고 많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또 뭐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 주무관을 시정 홍보의 모범 사례다라면서 진짜 정말 극찬을 했거든요. 네네네. 알고 계셨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저도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고 접했는데 되게 국무회의에서 그런 어떤 특정 지자체 또 우수 사례가 나온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데 6급으로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초고속 아닙니까? 네, 빠르긴 빨랐죠. 그래서 예. 일단 되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예. 주변 동료분들에게. 왜냐면 저야 물론 이렇게 드러나는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튀는 역할을 맡은 거지만 네네. 묵묵히라는 직원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네네. 다만 그래도 이런 어떻게 보면 경직된 공무원 사회니까 이런 시도들이 있어야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미 공무원계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인사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요즘 유명 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 있죠. 밸런스 게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중 한 네.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충주시 5급 공무원 승진 아니면 대통령실 홍보 담당 행정관 선택해 주신다면 뭐가 더 선택이 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 개인보다는 예. 충주시를 위해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네.
아무래도 후자가 조금 더 아, 후자요. 후자. 그러니까 대통령실 홍보 대통령실. 담당 행정관. 네, 갔다가 금방 돌아오면 되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도 네. 답하기는 뭐 그렇지 어렵진 않을 것 같았는데 충주시 수안보 온천 관광 1일권 유럽 여행 한 달 숙박권. 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을. 제가 최근에 유튜버 빠니보틀님이랑 수안보 홍보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 예. 곧 공개 예정인데 네. 제가 수안보는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유럽에 가서 예. 충주를 오히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김 주무관이라면 저희 뉴스퍼레이드 제작진이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요즘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뉴스 시간대를 바꾸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예. 아무래도 좀 다른 뉴스와 다른 차별화된 어떤 복장이라든지 아. 어떤 그런 컨셉을 갖추면 어떨까요? 그 귀를 달고 나온다든지. 예.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지방 섬열 위기 차원에서 지자체 홍보 담당관으로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김 주무관 어떤 목표 또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 기회에 얘기해 주시죠. 일단 지방 소멸이 심각하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지자체는 어떤 그런 홍보라는 게 절실한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주를 더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공직자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우신 거예요. 네, 맞아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 파키스탄이 이틀 만에 보복 공습에 나서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네, 비공식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이 핵 개발국인 이란과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 이어 제3의 전쟁에 휩싸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은 주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돌무더기로 변한 지방 곳곳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파키스탄이 이란 남동부 시스탄 발루치스탄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This morning's action was taken in light of credible intelligence of impending large-scale terrorist activities against Pakistan.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 4명 등 최소 9명이 숨졌다고 이란 정부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공습은 이틀 전 이란이 파키스탄 영토에 미사일을 쏜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앞서 이란은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자국 내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단체 근거지를 공습했고 파키스탄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 이어 이란, 파키스탄까지 제3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즉각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Certainly, there's no need for escalation, and we would urge restraint on all sides in this case. 특히 파키스탄은 비공식 핵 보유국이고 이란도 핵 개발을 시도하고 있어 충돌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보신 대로 미스터 3 본격적인 1대1 데스매치에 돌입한 가운데 이변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먼저 어제 데스매치 최고의 반전 무대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이뤄주러 하늘바람 불어온다.
앞선 경연에서 2번 연속 패자 부활에 올라온 이 윤서령 미스 김을 상대로 레전드 무대를 펼치면서 그야말로 대반전의 드라마를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굉장히 볼거리들이 많았는데요. 네. 윤서령 씨는 2번이나 패자 부활로 올라와서 불사조라는 별명이 붙었던 참가자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어제 굉장한 실력을 보여줘서 어제 시청률이 17.5%에 최고 18.5%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거에 굉장한 주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 아버지가 그 윤태경 씨라고 무명 트로트 가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현재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대학부로 출전해서 사실 그전에는 이만큼 실력자인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상대적으로 해남 농부 출신인 그 미스 김은 노래도 잘하고 정통 트로트 강자로 잘 알려져 있어서 누가 봐도 미스 김이 부르는 미스고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트로트 가수로 제대로 서고 싶다는 바람을 한껏 담은 한이바람을 선곡을 해서 정말 하늘하늘한 한복에 막 천을 두르면서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불러서 또 경기 민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탄탄한 실력이 이렇게 퍼포먼스에 그 여러 가지 장기가 어우러지니까 이렇게 좋은 장면을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절대 강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좀 윤서령 씨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처음에 도전하면서 저가 만만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만만하게 볼 수 없다. 언제든 새로운 스타는 탄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신선한 스타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번 미스트롯 3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국악과 성악의 감성 맞대결도 펼쳐졌습니다. 예. 진혜언과 복지은의 무대 만나보시죠. 네, 앞서 보셨던 한이바람에 비하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무대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이바람이 이제 이겼잖아요. 네. 되게 신나고 활발한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진혜연 양은 3호 곡으로 이제 복지은 씨는 4부 곡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진혜연 양은 전주 대사습 장원을 할 정도로 국악계의 천재로 알려져 있는데 3살 때 소아암을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 1회 때 정다경 씨가 부른 약손을 한번 도전해서 굉장히 담담하고 편안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또 하나의 좀 장점이었고요. 복지은 씨는 워낙 성악으로 유명한데 사실 이 선곡은 장민호 씨의 내 마음 아시죠라는 이제 내 이름 아시죠라는 노래인데 그 아버님을 잃고 나서 직접 가사를 쓰고 작곡한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선곡을 잘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은 씨가 이겼는데 정말 누가 이겨도 그냥 모자람 없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인형 같은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서연 씨, 염유리 씨 무대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 미스트롯에 임수정 씨 닮은 분이 나옵니까? 아주 오래전에 미아리고개 네가 없어도 넘쳐는 많아 여자답게 깔끔하게 원하는 거야. 사랑을 하면서도 당신과 나이기에 못 잊어 했고 각자의 다 매력이 뛰어난데 두 사람 모두 전통 트롯에 도전했는데 성악을 전공한 염유리 씨가 뛰어난 꺾기 실력을 보여줬고 또 김서연 씨를 꺾고 지금 4라운드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마 성악을 한 도전자라면 그 염유리 씨가 아마 가장 최고로 적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악의 발성은 그대로 탄탄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약간 기교나 이런 모습이 더해지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깊어졌고 둘 다 외모는 너무 깜찍하고 인형 같은데 이찬원 씨가 참 어제 스페셜 마스터로 나와서 말씀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소연 씨 같은 경우는 문주란 선생님의 노래를 선곡했는데 워낙 문주란 선생님이
중저음이 강한 거고 김소연 씨는 좀 이렇게 아주 야들야들한 목소리가 굉장히 특징인데 잠깐 가사 실수가 있어서 정말 너무 완벽한 무대를 보여줬음에도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신사랑 곡에는 염유리 씨의 좀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기에 3단 고음까지 이어지니까 가창력은 가창력 또 외모는 외모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좀 탁월했던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방송이 됐던 빈예서와 진아유의 데스매치 결과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진아유뿐만이 아니라 쟁쟁한 후보들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또 패자 부활이 있으니까 다들 한번 그런 소원을 꼽아서 이렇게 소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지만 사실 경연은 경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냉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아유 씨가 이제 좀 아쉽게 한 표 차로 졌는데 빈예서의 그 또 천재잖아요. 그래서 너무 흡수력이 좋고 저는 어제 이제 재방송처럼 다시 보여줘서 조금 신기하기도 했는데 다시 봐도 정말 되게 활력 있는 무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나와서 잘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다시 보고 정통해서 약간 세미로 변신하는 모습도 되게 굉장히 앞으로 재능이 정말 뛰어나고 보여줄 것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것들 볼 거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뉴질랜드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 세계 동계 꿈나무들의 축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오늘 밤 개막합니다. 현장의 열기는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뉴질랜드 선수들은 사진 찍는 내내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선수들은 손으로 하키 게임을 즐기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해외 각국 선수단이 강릉에 마련된 선수촌에 도착했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세계 79개국에서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네, 선수들의 들뜬 표정이 참 유쾌해 보이는데요. 올림픽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청소년 올림픽은 좀 생소합니다. 어떤 대회인가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올림픽은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로 15세에서 18세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토머스 바흐 IOC 위원장도 선수촌을 방문해서 시설을 점검할 정도로 관심이 큰데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입니다. 평창과 강릉 등 강원도 4개 시군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모든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 스포츠 꿈나무들의 경기를 직접 보면서 멋진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4.6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 한낮에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영상권 기온 보이며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는 동풍이 높은 산맥이 부딪히며 눈구름대가 발달했는데요. 현재 강원 중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 3에서 8cm,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대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제주에는 당분간 비가 이어지겠고 전남 해안가로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전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크게 웃돌겠는데요. 서울이 8도, 대전 9도, 대구 10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